선물을 좀 타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웃기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고요. 참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하고 그냥 이 앨범을 좀 들려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희준입니다. 제가 소개글을 항상 정말 열심히 쓰는데 그 짧은 글 안에 세계관을 다 담으려고 진짜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전에도 몇 번 떠든 적이 있는데 철학가의 엄밀한 언어와 시인의 아름다운 언어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그 서신으로 이루어진 세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디어 앨범으로 풀어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몬 베유라고 제가 전부터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철학가가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철학가고요. 그래서 나는 너의 베유라는 파트로 A 파트가 시작하고 B 파트는 너는 나의 사포라고 해서 사포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시몬 베유는 정말 저를 계몽시켜준 인물인 것 같고 정말 엄밀한 언어를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친절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정말 존경하고 어쩔 때는 너무 되고 싶다고 막 갈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그치만 난 재능이 될 수 있는 재능이 없군 하면서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되게 힘든 날에 집에 들어가서 여느 때처럼 똑같이 제 방에 가서 똑같은 침대에서 자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힘든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지 않은 그 침대에서 편하게 자는 게 고역일 정도로 힘든 날이 있었는데 근데 이 감정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라고도 느꼈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가족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내가 왜 힘든지를 막 설명하는 말을 써봐도 이상하고 하다가 그냥 그때 갑자기 번뜩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탁도 들어줄 수 있냐 보냈어요. 네, 그냥 뭔데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방에 있는 침대를 없애줄 수 없냐고 했어요. 근데 정말 이해되지 않았을 거고 화났을 수도 있는 그런 부탁이었는데 그냥 그래 하고 없애주신 거예요. 흔적도 없이 다음날 갔더니 그래서 너무 힘이 돼서 이해되지 않는 부탁을 들어주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이해되지 않는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그래서 이 문장이 저한테 되게 소중한 문장이 됐고 그랬습니다. 이 앨범 자체가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만들게 된 앨범인데요. 일단 친구가 떠나고 제가 정말 말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말할 힘이 없다는 것이 철학적으로 서발턴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이 이야기가 되는 현상이고 주제인데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불행하지 않을 힘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들은 말이 없다는
말할 수 있는 말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는, 근데 그걸 조금 동감했다고 느낄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말할 힘이 없는 사람의 주절거림 같은 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쭉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아마 느껴졌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할 힘이 없는 주절거림이 많이 녹아 있고요. 저는 철학가가 될 수 없고 그런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말할 힘이 없는 서발턴들한테 말을 쥐어주는 게 철학가들인데, 저는 말을 발명할 만큼의 재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재능 없는 철학가이지만, 하여튼 재능 없는 철학가가 최선으로 만든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수직선상의 비유는 제가 그 친구랑 많이 하던 이야기인데, 이 세상의 수직선상의 비유라는 것은 뭔가 1등, 2등, 3등 이런 줄 세우는 이런 수직 구조의 말들, 그런 비유밖에 없고, 너무 내가 그런 수직선상으로서의 비유들이 싫어도 나는 이렇게 경쟁적인 사회도 싫고 자본주의도 싫고 나를 앞으로만 가게 하고 수직적으로만 만드는 세상이 싫어도 그런 말밖에 없어서 그런 말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대화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수직선상의 비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트랙이고, 그래서 만들게 된 제목이고, 그리고 삶과의 협착은 그런 삶이 힘든데 결국 나는 삶이랑 협착돼 있다.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삶이 싫은데 결국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흡착된다. 근데 그 흡착의 정도가 다른 것 같다라는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하여튼 저도 지금 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다 보면 제가 싫어하는 구조가 있고 제가 뭔가 닿으면 즐겁하는 것들과도 계속 점점 더 흡착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담아낸 제목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즐거운 살아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책은 어떤 남성 작가가 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되게 남색이 있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여성의 이야기를 빌려서 사실 남작가가 자유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작가가 이 책을 내므로써 되게 센세이셔널하게 감옥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 자체를 가져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일단 이 노래가 되게 천진하게 노래하잖아요, 일기처럼. 근데 전 남색을 밝히는 여성이 그 어떤 납작한 어떤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게 되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인간이라는 어떤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랬다고 좀 느껴져서 이 노래가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뭔가 문학 작품을 가져와서 비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트랙은요, 사실 제가 박완서 작가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수필을 이 앨범 만들다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떠난 친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앨범이, 근데 이 수필도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출판될지 모르고 정말 일기처럼 과감하게 쓴 글들을 모아서 출판한 수필이에요. 근데
그 수필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좀 비슷하다고 느끼면서 되게 매료돼서 책을 되게 빠르게 읽었는데 저희 집에 가족들이 천주교라서 저는 이 기도문을 알거든요. 근데 한 말씀만 하셔서 제가 곧 나으리다라는 부분이 그 수필을 읽고 나서부터 저를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곡을 쓰고 싶었고, 뭐랄까요, 정말 그냥 듣고 있을 소리가 필요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요한 정막이 나를 아프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듣고 있을 소리가 필요했고, 제가 듣고 있을 소리가 필요한 게 또 청자인 것 같고, 음악가의 입장으로서는 또 소리를 내고 있는 시간이 또 엄청 위로가 되거든요. 소리를 내고 있을 시간이 필요했고, 이 소리가 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는 베이스 소리예요. 근데 베이스 기타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고 보통 상상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베이스 기타로 저런 소리를 낼 때까지 제가 계속 베이스를 붙잡고 이런저런 걸 하게 됐었거든요. 듣고 있을 소리, 내고 있을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담아서 재미있게 내고 싶었고, 그리고 네, 그렇답니다. 일단 사포는 시인인데요. 너무 재능이 있는 너무 대단한 시인인데 너무 옛날 인물이라 이 사람의 기록은 확실하게 있지만 그 사람이 생전에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활동했지만 이후에 그 사람의 시가 의도적으로 많이 소실돼서 제대로 찾아 읽기가 많이 어려운 시인이에요. 왜냐면 좀 사상적으로 그때에 너무 앞서갔다는 이유로 많이 소실이 된 시인이고요. 그래서 이 시인의 그 인물성 자체가 시인이 꿈이었던 제 죽은 친구와 딱 맞아 떨어진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있어서도 그 친구는 정말 재능 있는 시인이었는데 그 친구가 세상에서 없어지고 나니 사포다. 그 친구가 존경했던 이 인물도 사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위해 내가 그럼 너의 배우가 돼줄게 였던 것처럼 너도 나의 사포가 되려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두 번째 사이드가 시작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짤이나 밈 있잖아요. 이런 친구 옆에 꼭 이런 친구 있음, 이런 밈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인데 그 친구는 정말 저랑 이런 친구 옆에 꼭 이런 친구 있음의 그 친구였고 정말 취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소설 제목을 썬데이 레이지 모닝으로 하자고 하는데 전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내가 절대 안 갈 것 같은 밤티 가게 이름인 느낌? 근데 그 친구는 넌 너무 힙스터처럼 보이려는 경향이 있어 라고 하는데 전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냥 그대로인데 넌 너무 밤티야 였거든요. 전 오히려. 그래서 썬데이 레이지 모닝은 진짜 밤티다, 선모가 차라리 낫다라고 계속 주장해 오았죠. 저는. 그래서 선모는 사실 썬데이 레이지 모닝의 줄임말이다. 이 남쪽으로 와주라라는 말은 제 친구와 서신을 주고받을 때 추신으로 썼었던
문장이고요. 문학도가 계시다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문학도들한테 편지는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편지를 진심으로 쓰고 내 편지가 누군가의 편지보다 괜찮았는가에 굉장히 예민하고 편지에 진심이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친구의 편지를 읽으면서 되게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PS도 정말 회심을 다해서 골라왔던 것 같고요. 그 친구는. 근데 저는 최신을 쓰지 않았어요. 저는 문학도가 아니고 그 친구가 너무 진심이다 보니 조금 더 오글거리는 기분도 있었던 것 같고 괜히. 그러다가 그 친구가 유독 힘들 시절이 있거든요. 힘들었던 시절에 제가 어느 날 퍼뜩 추신을 썼어요. 그때 남쪽으로 와주라라는 추신을 썼었던 것이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었어서 이런 제목을 꼭 만들고 싶었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제목을. 네. 이 남쪽으로 와주라는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기타 소리가 들어있는데요. 기타로 정말 많은 주절거림을 힘써주셨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 소설적인 진실이라는 말 자체가 좀 중요한 주제의식인데 제가 좋아하는 르네 지라르라는 문학 이론가의 낭만적인 거짓과 소설적인 진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정말 읽기 힘든데 그렇게 지난하게 오랫동안 읽었던 책인데 그 낭만적인 거짓과 소설적인 진실을 쓴 르네 지라르와 시몬 베우가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사람의 지라르의 이야기와 시몬 베우의 이야기가 다른 언어로 같은 걸 말하고 있다고 되게 느끼면서 그 책들을 느끼고 있는데 시몬 베우가 한 이야기 중에 상상 속의 선 그리고 상상 속의 악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낭만적인 거짓이나 소설적인 진실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쓴 가사고요. 근데 전 사실 그동안 가사를 너무 철학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써왔던 것 같은데 그런 말하기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말하는 것이 예술이 하는 일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그래서 이런 주제의식들을 일상적인 언어로 그리고 좀 어떤 주절거림으로써 그리고 듣기 좋은 그냥 콧노래처럼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쓴 가사고 쓴 곡이고요. 2번이나 넣은 이유는 중요한 주제의식이기도 하면서 라이브 버전이 제가 생각하는 그 낭만적인 거짓 혹은 음원 버전이 소설적인 진실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의 소리의 경향성에 대한 것이. 그래서 2번이나 넣었고 2개 다 소리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리의 경향성을 믿는 사람이라고 옛날부터 되게 말하고 다니는데 전 연주자로서 연주를 들었을 때 이 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왜 저런 음을 선택했고 왜 저렇게 연주하고 있고 왜 지금 갑자기 저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비언어적인 그런 것들을 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리의 경향성을 알게 되고 나면 사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들도 가사처럼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서 이렇게 했고 이 가사가 너를 죽이는 세상에서 너가 아닌 것들만 사랑해가 있어요. 이런 가사가. 이것 자체도
그냥 친구가 죽고 나서 제가 일상적으로 하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되게 일상적인 언어들이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가사에 국한되는 청취를 좀 지향하고 싶은 것 같아요. 되게 몰랐는데 되게 가사에 국한돼서 청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런 경향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아티스트들이다 보니까 나타난 어떤 음악의 형식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그것만 있을 필요는 또 없지 않은가, 좀 다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걸 지향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숨겨져 있다고, 진실은 그렇다고 시몬베이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하기에 한계 같은 걸 제가 좀 작년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말을 하고 그 언어가 같은 층위에 있었던, 잘 썼던 가사였던 말이었던, 어쨌든 말한다는 그 행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LP로 나왔을 때 완성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일단 제일 생각했습니다. LP로 A사이드, B사이드로 나눈 것도 LP의 한 면 한 면이고요. LP로 청취했을 때 완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LP 청취 자체가 되게 소모적이면서 되게 그 일을 딱 수행하면서 이게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일이 될 수 있게 하는 LP로, 그래서 하여튼 LP로의 청취에 완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소리적인 경험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컨템포러리 앨범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음악을 되게 많이 듣고, 외국에는 이런 컨템포러리 재즈라고 한정 안 되는 어떤 컨템포러리적인 씬이 되게 많고, 그런 음악이 많은데, 완성도 있는 앨범도 많은데, 제 주변에 그런 앨범들을 들으시는 분도 많고, 근데 외국 거밖에 없어요. 그걸 들을 게. 그래서 한국에도 좀 스타일리시하고 이만큼 좀 좋은 컨템포러리 앨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완전히 있었고요. 그렇답니다. 사실 저는 정말 10집? 20집까지가 목표니까 지금 이 앨범도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의 발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계속 공연도 많이 와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응원이 삶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